에릭 가너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파면에 뉴욕시 경찰 노조가 불만을 표하면서 시장과 경찰국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이 연임되었습니다. 위안부의 진상을 알린다며 대륙횡단을 하고 있는 3인조가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저급으로 위력을 더해가는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도움을 거절당하며 홀로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이 당국에 소송을 제기해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가 빌 드벌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 제임스 오닐 국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2014년 발생한 흑인 에릭 가너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주 데니얼 펜탈레오 경관을 파면시킨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패트릭 린치 노조위원장은 28일 시장과 국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노조원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조가 오닐 국장의 자진 사퇴와 드볼라지오 시장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린치 위원장은 그간 드볼라지오 시장은 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경관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등 반 NYPD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신임 투표 결과가 나오자 NYPD 필 왈자크 대변인은 오닐 국장의 마음과 영혼은 NYPD와 함께 있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오닐 국장이 반드시 자진 사퇴하거나 파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에 양호 18기 협의회 회장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통사무국은 29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 회장 등의 명단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협의회는 양 회장이 연임하게 됐으며 필라델피아 협의회 회장에는 한고강 전 수석 부회장이 이촉됐습니다. 뉴욕협의회 양 회장은 18기 회장에 선임됐던 박동주 회장의 지난해 1월 돌연 사퇴한 이후 지난해 3월 회장으로 선임돼 18기 뉴욕협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19기에도 뉴욕 평통을 이끌게 될 양 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한인 동포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일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등을 다룬 강자인 통일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9기는 저희 18기 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외원 교육, 동포 대중들에 대한 그 통일 담론의 확산, 공공외교의 성숙, 유엔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의 새로운 전개. 아마 이것들이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경험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기 자문위원회는 뉴욕과 필라협의회를 합쳐 총 170여 명의 최종 선발됐으나 정확한 명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상임위원은 총 34명이 선발됐는데 뉴욕 일원에는 강준하 북미민주포럼 대표와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 조동인 뉴욕 한인회 상임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 대륙 자전거 횡단에 나선 트리플 A 프로젝트 팀 3인이 장장 60일 만의 여정 끝에 29일 뉴저지 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리플 A 프로젝트 5기 멤버는 26세 이하얀, 25세 나도운,
23세 기요신 씨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이날 버겐 카운티 법원 앞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참배하고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2015년 시작돼 올해로 5기째 진행되어 온 AAA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인정받고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 피해자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여정을 시작한 5기 멤버들은 LA,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지역을 걸쳐 뉴욕까지 약 4,000마일을 2달간 달려왔습니다. 이하얀 기요신 씨는 프로젝트 역사상 첫 여성 참가자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메이저급으로 등급을 올리며 주말에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예정된 폴란드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펜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허리케인이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남아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보안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2차 세계대전 80주년을 맞아 토요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허리케인이 예상대로라면 4등급의 위력으로 올란도 주변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의 경로가 현재로는 올란도를 강타하고 조지아주로 북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플로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시간 줄을 지어 생수와 기타 생존 상품들의 사재기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덴버에 있는 한 감옥 속에서 여죄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죄수는 무려 5시간이나 고통을 참으며 갓난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는 감방 안에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으로 작년 7월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 여죄수가 수차례 간호원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끝내 무시되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당국에 소송을 걸면서 이 영상이 제출되어 공개된 것입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윙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등 범민주 진영 인사들의 경찰의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강제 해산된 홍콩 민족당의 창립자 앤디 찬도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이자 친독립파 정당 열혈공민의 청충타이 주석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1일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된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대 학생회 전 회장 엘시아 순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2016년 홍콩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활동할 당시 홍콩 내 대학 학생회장 중 최초로 홍콩 독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군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홍콩으로 진입하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군의 무력 개입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 홍콩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브롱스 경찰 당국은 최신형 감시 카메라 10대를 증설키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카메라는 24시간 작동 야간에도 식별이 쉽게 행인들을 포착하며 경찰이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 설치에는 약 1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카메라의 증설로 이 지역 범죄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반드시 범죄가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감시 카메라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폭력과 강탈을 일삼는 범죄인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경찰국장인 마크는 이러한 감시 카메라 증설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이 지역 범죄 감소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경찰도 달리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감시 카메라를 증설하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금년 내내 감시 카메라 증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퀸즈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에 107번가와 셔핀 블루버드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남성은 26살로 총상을 입은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숨졌습니다.
CCTV에 잡힌 당시의 영상에는 이 남성이 먼저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서 뒤이어 출동한 경찰들과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그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의하면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9mm 권총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에 사는 10대 소년이 아이시스를 사칭하며 테러 위협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아이시스의 이름으로 퀸스 지역 한 곳을 칼로 공격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FBI 요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소년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동부 뉴욕 인근에서 체포됐다가 구치소 호송 도중 탈주한 50대 부부를 현지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탈주 행각을 벌이는 부부는 56세 블레인 바크스데일과 그의 아내인 59세의 수잔 바크스데일입니다. 지난 4월 애리조나주 프랭크 블라이에서 72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는 뉴욕 인근에서 체포됐다가 구치소 호송 도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탈주했습니다.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이 $300만 받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 위원회는 28일 누명을 쓰고 35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68세의 캐시 우주에게 $30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는 1976년 리노 대학교 2학년 학생 미셸 미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 DNA 검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범이 체포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우주는 미국 역사상 부당한 유죄 판결로 가장 오래 교도소 생활을 한 여성으로 남게 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주차 단속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29일 타운 정부는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23일 감시 카메라 등이 내장된 이른바 스마트 주차 미터기를 통한 무인 주차 단속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펠팍에서 시행 중이었던 무인 주차 단속 시범 프로그램 역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종료 결정은 지난 2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연수생 중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 유학 및 연수생들도 한 해 3% 안팎인 3천여 명이 체류 시한을 넘겨 미국에 눌러앉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홍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29일 전국에서 홍역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주에서 홍역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는 정부 보조 수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부 보조 수혜라는 거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새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새 규정은 어떤 신청서에 적용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인 동포들이 각 한인 봉사단체들 그리고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이 규정이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우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적용이 안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분실하셨을 때 갱신하는 이거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 갱신할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네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네, 그렇죠. 새로운 영주권 신청할 신규 경우가 신청. 대부분 네. 신규 신청일 예. 때 대부분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비자 신청, 예를 들면 유학생, 취업 네. 비자 가장 많이 신청하죠. 또는 이투 투자 비자 신청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규 신청하실 때, 그리고 많은 그 동포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영주권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도 미국 밖에 한국이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에게는 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그리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 이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이제 기각 사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규정이 강화됐다. 예, 이거를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과거의 규정에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 long-term institutionalized Medicaid, 그러니까 병원에 장기 입원을 요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심지어 장기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들마다 3개월, 4개월, 6개월 다 달랐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이내에 병원은 심지어 입원을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았어도 영주권이나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과거의 규정이라면 예, 지금은 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1년, 즉 12개월 이상을 받으면 예, 그것이 입원을 했던 기간이든 아니면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이것을 1개월로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을 갔다면 이미 12개월이 다 차버리게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은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은 과연 받으면 되는 것이 있고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딱 구분하고 싶은데 네. 받으면 안 되는 혜택과 받아도 되는 혜택 네.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이제 받아도 되는 혜택부터 제가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 신청할 때, 영주권 갱신할 때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임신, 출산 메디케이드 병원에서 아기 낳을 때, 특히 유학생 분들은 이제 뭐 학비 대기도 바쁜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병원에 가면 뭐 받아도 된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 해서 메디케이드를 거의 자동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시립병원 같은 데를 가서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들 생각에는 같은 정보기관에서 준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주겠지라고 안심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불안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많이 있다가 최종 규정에는 출산 메디케이드는 받아도 괜찮은 걸로 규정이 예, 났고요. 또 사고가 나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응급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괜찮고 예외되는군요. 예외입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가 받는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도 괜찮고요. 또 아동 건강보험 칩이라고 있습니다. Child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뭐 런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영재 교육을 위한 그 헤드스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일단 현금 보조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SI하고 TANF, 이거는 과거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 새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요. 새 규정이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 이제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가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 받으면 안 되시고, 메디케이드도 말씀드린 응급 메디케이드, 출산 메디케이드, 그리고 36개월 기간 동안에 12개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 또 네. 받아도 되는 걸 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 정부 보조 수혜자의 세 규정을 놓고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